말씀은 정말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지 하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 새만금의 투자 소식과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 새만금 인베스트가 떴다 새만금 호! 새만금에 대해 1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알고 싶은 사람 전부 어텐션 플리즈. 새만금 투자 소식부터 방법까지 새만금 인베스트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함께 알아보자고요.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바로 새만금 아리 백사업 첨단 제조기업 공모편.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오늘 알려드릴 핵심 주제는 바로바로 새만금형 아리 100사업의 첨단 제조기업 공모인데요. 아리 100? 이 대체 뭐야? 첨단 제조기업은 또 뭔데?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저만 믿고 Follow me, follow me! 아리 100이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전부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자발적인 캠페인. 아주 칭찬해. 그 중에서도 새만금형 아리 100 사업은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실현되는 아리 100 사업을 말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한 곳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산업 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새만금에 구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만금형 아리 100 사업은 작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춰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요. 새만금은 이를 통해 대규모의 첨단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대규모 투자와 사업 진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탄탄해지고 환경도 좋아지는데 일자리까지 마구마구 늘어나고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 잡아서 매운탕까지 끓여버리는 아주 일석삼조 효과라니까요.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은 장기 임대 용지 조성,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도로, 공항, 항만까지 핵심 기반 시설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자 유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새만금은 제조기업의 대규모로 제공이 가능한 부지, 공업 용수, 전력, 열 공급 등 투자 요건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첨단 기업의 부재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지속적인 성장에 뒷받침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 업종의 제조기업을 유치해서 새만금 산단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 아리 100 사업으로 추진하니 어쩜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와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 공모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공모의 정식 명칭은 미래지향적 탄소 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로 진행되는 공모입니다. 공모 대상은 첨단 업종의 제조기업으로 아리100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대상이 되는 제조기업은 총 3천억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새만금을 개발하며 나아가는 제조기업을 확실하게 모집하겠다는 의지가 활활 느껴지네요. 핫 뜨거 핫! 공모 이후 주요 일정으로는 2021년 6월 중으로 우선 협상자 체결, 7월 중으로 사업 협약 체결, 그리고 사업 협약을 체결 이후 1년 이내로 착공을 추진합니다. 아주 속도감 있게 시원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아주 속 시원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에게는 투자 내용과 연계해서 아리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ESG의 비재무적 핵심 요소로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 이번 공모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네요.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사업이 새만금 국가산단을 미래지향적 탄소 중립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아리100을 실현하는 기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세부사항은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Let's get it! Let's get it! 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형 아리100 사업 첨단 제조기업 공모에 대해 아주 꼼꼼히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선봉에 서서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새만금의 행보, 다들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새만금 투자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만 쏙쏙쏙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또 만나요. 또 봐요.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계획 변경안이 10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청회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변경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건데요. 연차별로 구체화된 내부 개발 계획이 새만금의 확연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다듬어온 기본계획 변경안, 정부가 온라인 참여 창구인 광화문 1번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평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해 목표부터 실천 계획까지 변화가 분명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고, 이제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을 감안해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했고, 내부 개발 완료 시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국제 협력 비즈니스, 농생명 산업지구 등 선언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디지털 도시, 식품 산업지구, 그린 수소 경제지구, 공항경제특구, 마을산업지구 등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내부 개발 목표도 2030년, 2040년, 2050년 등 10년 단위로 세부화해 언제쯤 새만금이 궤도에 오를지 예측 가능해진 점도 변화입니다. 인구 25만 명 정주를 목표로 교통망 확충과 용수 공급,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방제 계획까지도 망라됐습니다. 변경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제25차 새만금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반 시대에 대한 재정 전환하고 공공주도 확대에 대해서 MP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개진도 하고 반영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심사인 해수유통 확대 여부는 아직 변경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 호수에서 매립토를 준설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류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점검 순서, 오늘은 바닷길을 살펴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해상물류의 중심인 신항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추진 상황과 과제를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 신시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지금은 항만의 기본이 되는 방파제와 호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크루즈와 5만 톤급 대형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부두 9선석이 조성되는데 1단계로 6선석이, 2단계는 3선석이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첫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저반시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항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춰갑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자파부두 2선석 그리고 항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연내에 신규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제 연장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설계를 진행할.
앞으로의 관건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에 달렸습니다. 전체 9선석 가운데 2선석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항 초기부터 항만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가능해 새만금 내에 무용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글로벌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군산항이 오랜 기간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 해상 물류의 새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한 싱가포르. 중동 사막 허허벌판에서 글로벌 금융 메카가 된 두바이. 전쟁 폐허에서 유럽 최대 무역 강의장, 유럽의 관문으로 부상한 로테르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 세계 초일류 도시들의 성공 신화 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류가 곧 미래인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 바로 트라이포트입니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이 될 공항과 신항,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2선석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과 함께 새만금 관문의 한 축이 바로 새만금항 이립철도인데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시 대하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옥구 신호소는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은 비전철인 군장 3단선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이며 2021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군산항에 하역된 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나를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익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까지 완료돼서 열차편이 확대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차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힘차게 내달립니다. 신설 군산항역에서 열린 군장3단 인입철도 개통식.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존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700여 개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철도를 통해서 광양권, 부산권 등으로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구형 열차 외에는 달리지 못했던 장항선 도내 구간도 전철화가 완료됐습니다.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 전철화가 1차로 진행됐는데 장항선 전체가 2024년까지 복선 전철로 개량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됩니다. 호남선 KTX를 대신할 수도권 접근 수단이 추가로 생기는 셈. 전라선과 연계성도 강화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간선 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로 용량도 하루 23회에서 130회로 크게 증가되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역 수준이던 대하역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미래형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장 산단 인입철도에서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추가 단선 철도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물류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은 물론 세계와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라는 날개를 단 군산항,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 익산역.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허브 새만금 시내가 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주행 참석 대비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시범주행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1번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3개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대시장님, 권인현 문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호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내빈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올려주시죠, 손을. 네, 살짝 버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난도 심해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0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집행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찢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뒷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매력의 가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문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